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한인 종업원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좀도둑을 막기 위해 상점 입장 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50대 한인 전도사가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4월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만찬을 함께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오늘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 국빈 방문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방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이며 이번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같은 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며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 때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욕 방문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한인 종업원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28분경 201 이스트 81 스트릿의 다우나델리에 강도가 침입해 67세 남성 종업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퀸즈 우드사이드 거주 한인 최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용의자는 가게에 들어선 뒤 가게에 있던 다른 한 손님을 향해 엎드리고 수중의 돈을 모두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이어 카운터에 있던 최 씨에게 다가가 권총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후 손님은 빠르게 현장을 피해 달아났지만 가게 안에서는 총성이 들렸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이미 왼손과 머리에 총알이 관통돼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현장을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 브롱스의 야야델리에서도 1,200달러의 현금, 담배 등 상품을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6피트 2인치, 약 200파운드에 달하는 큰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당시 흰색 보호복 속에 검은색 상하의, 검은색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으며 목격자는 바로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시가 좀도둑을 막기 위해 상점 입장 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어이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마스크를 쓴 사람은 앞으로 상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며 일단 얼굴을 보여준 뒤 다시 마스크를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찰이 무섭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점 좀도둑을 막기 위해 상점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안 카메라에 보여주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해 뉴욕시 소매업소 절도 사건이 6만 3천 건으로 전년 4만 5천 건보다 45% 늘었으며 지난 2000년대 중반보다 3.76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도둑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막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자칫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어이없는 조치라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로스앤젤레스에서 50대 한인 전도사가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지난 3일 밤 11시쯤 51세 한인 남성 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49세 부인과 8살 딸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인 1.5세로 LA 최대 교회 중 하나인 사우스베일 소재 모 교회에서 2001년부터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 영어권 2세 사역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인은 주방에서 딸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건 현장이 너무 참혹해 경찰들도 충격을 받을 정도며 범행 도구가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우울증 등에 대한 신고는 없었지만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민주당이 범죄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 생명이 단축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5일 ABC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시장이 재선에 실패한 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나는 종종 범죄 현장에 직접 가고는 한다. 그리고 뉴욕 시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다. 공공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프 시장은 지난 2019년 최초의 성소수자 흑인 여성 시장 기록을 세웠지만 시카고의 범죄율이 급등하면서 지난주 선거에서 3위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공공안전은 도시 번영의 전제 조건이며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시카고 시장 선거는 바로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범죄율 급등을 낙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많은 민주당 시장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범죄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 출신 선출직이 대거 낙선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난민 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 운영 체제에 난민 신청자 도착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연설에서 난민 신청자 대처를 위한 청사진 더 로드 포워드를 발표하면서 뉴욕시가 난민 신청자들의 새로운 정착, 법률 서비스, 거주지 제공,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뉴욕시는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을 맞이해온 포트 어소리티를 대신할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난민 신청자 도착센터를 새로 설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 위기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는 난민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에 46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이번 회계연도에서 더 이상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뉴욕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밀집 지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시안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도가 급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구의 14%가 아시안인 뉴욕시에서도 아시안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 밀집 지역에서의 정치 성향도 보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아시안 유권자들이 많은 뉴욕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작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아시안 주도 지역구 투표 결과를 2018년 주지사 선거와 비교해 수치화한 결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2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선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공화당 리 젤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긴 했지만 중국계 유권자 거주 지역에선 젤딘 후보 득표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강력한 범죄 대응 방침이 아시안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주, 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아시안들이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더 부유해졌다는 점도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해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타 유색인종 교육 지원이 늘면서
아시안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경험하게 됐다는 점도 민주당 지지율이 약해진 이유로 꼽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각 학군에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금은 99억 1,600만 달러로 전 회계연도보다 8억 3천만 달러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리치필드 학군에 대한 지원금은 492만여 달러로 전 회계연도보다 55% 증액됐고 포트리 학군은 540만 4천여 달러로 15%, 팰리세이즈 파크는 262만여 달러로 12%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더마레스트 학군은 22%, 클로스터는 18%, 파라무스는 16% 각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전체 학군 중 400여 개 학군에 대한 지원금을 늘린 반면 157개 학군은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어디까지나 주정부의 계획으로 주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일요일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공연장에서 폭음이 들리면서 관객이 출입구로 몰리는 바람에 2명이 압사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일요일 오후 11시쯤 로체스터의 한 실내 공연장에서 총소리와 비슷한 폭음이 울리자 공포에 질린 관객들이 출입구로 몰리면서 여성 2명이 압사했고 부상자 8명 중 1명도 위독한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관객이 공연장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연장에는 유명 래퍼인 글로리라가 공연을 마친 직후였으며 총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실제 총이 발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5,000명이며 당시 관객이 정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 휴스턴의 축제에서 군중이 몰리면서 10명이 압사하기도 했습니다. 강경 보수파의 본거지로 알려진 텍사스주가 오는 11월 선거 때 분리 독립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브라이언 슬레이턴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어제 트위터로 텍사스주의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텍시트 주민투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시트는 텍사스와 엑싯을 합친 말로 텍사스주가 연방제인 미합중국에서 탈퇴해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레이턴 의원은 엘라모 요새 함락 187주년인 오늘 텍사스주의 미래에 대해 텍사스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레이턴 의원은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왔다. 이제 텍사스인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유와 자치를 향한 갈망이 텍사스인의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텍사스주 공화당 전당대회 때 텍사스주가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주장할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자는 강력을 채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는 주의 연방 탈퇴에 관한 조항이 없고 1869년 연방대법원은 주의 일방적 연방 탈퇴는 불가능하며 주가 자체적으로 연방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에서는 집을 직접 짓는 비용이 매입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며 뉴욕주는 직접 짓는 비용과 매입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토리지 카페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주는 평균 주택 건축 비용이 55만 1,000달러로 주택 매매 중간값 104만 5천 달러보다 49만 4천 달러, 절반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건축 비용이 49만 5천 달러, 매매 중간값이 70만 달러로 직접 지으면 20만 5천 달러를 아낄 수 있으며 콜로라도도 10만 8천 달러, 유타주는 9만 7천 달러, 버지니아주는 9만 6천 달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건축 비용이 52만 4천 달러, 매매 중간값이 53만 5천 달러로 직접 짓는 것이 약 11,000달러, 소폭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뉴저지주는 건축 비용이 54만 8천 달러로 매매 중간값 50만 달러보다 약 5만 달러 더 들어 직접 짓는 것이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뉴욕주는 평균 0.42에이커에 달하는 땅값이 11,000달러, 건축 비용이 46만 6천 달러 등이며 뉴저지주는 평균 0.24에이커 땅값이 3만 2천 달러로 건축 비용이 뉴욕과 마찬가지로 46만 6천 달러로 조사됐고 이 비용엔 건축 설계비 등이 추가돼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여성 경영진의 비중이 큰 기업에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모건 스탠리 아시아 태평양 지수에서 여성 경영진 비중이 큰 기업의 5년 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평균 4%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여성 경영진 비중이 가장 낮은 기업들로 이뤄진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26%가 높았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여성 관리직 비중이 큰 기업의 주식이 여성 비율 하위 20% 기업보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22%가 낮았고 평균 자본이익률은 2%가 더 높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컨설팅 업체 맥킨지도 15개국의 1000개 이상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여성 비율이 10%에서 30%인 기업이나 아예 여성이 없는 기업보다 성과가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가장 낮은 기업보다 무려 48%나 성과가 높았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LA 거주 37세 한인 남성 에드워드 김 씨가 교도소 수감자 등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 $545만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92개월, 24년형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던 뉴욕주 법원 직원 25명이 복직 결정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이자까지 합산해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97원에서 1301원 사이 오르내리다 전날보다 2.5원 오른 1299.4원에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발생한 퀸즈 아시안 혐오 범죄 범인 3명 중 2명이 어제 저녁 체포됐으며 이들은 18세 나탈리 플라자와 21세 엘리아 페르난데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보스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서 33세 남성이 강제로 비상문을 열려다 승무원과 격투 끝에 제압됐습니다. 미국 학부모 4명 중 1명이 자녀가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에 이를 속이고 등교를 시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위터가 어제 오전 9시부터 접속장애가 발생하는 등 일주일 새 2번이나 장시간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일론 머스크 인수 뒤 대규모 감원으로 핵심 엔지니어의 3분의 2가 회사를 떠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이번 주 수천 명을 추가 감원하며 에어비앤비 채용 담당 직원의 30%를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7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